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9일 대선 이후 84일 만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는 대선 민심이 곧바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금지된 10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5.18 당시 10살의 나이로 계엄군에 이끌려 가족과 떨어진 채 보호시설에서 자란 실종자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행방불명자 조사의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두환 회고록을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는 책들이 공공도서관에 여전히 비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6월 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떤 특징과 변수가 있고 또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지 윤근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선 이후 1년여 만에 치러진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4명을 당선시켰습니다. 기초단체장 역시 67%, 전국 시군구의 3분의 2를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꺼지지 않은 촛불 민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3월 9일 대선 이후 84일, 채 석 달이 안 된 시기에 치러집니다. 대선 민심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대선 주자 지지 모임에 앞장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 결과까지도 좌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광주 전남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에 표를 몰아줬습니다. 마땅한 대양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민의당이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 2016년 총선 때처럼 표심을 가져갈 대안정당이 출연할지, 호남 동행을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찍을 만한 인물을 공천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볼 대목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란 인식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경선이 더 뜨겁습니다. 이번엔 탈당 경력자들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탈당한 경우는 득표율의 25%를 감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민생당으로 옮겨 탔거나 무소속으로 이탈했던 정치인들은 출마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 신인이나 청년, 여성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딱 한 명, 박광태 시장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전남도지사 선거는 출마하면 적어도 재선은 보장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김용록 두 현직은 재선 도전이 확실히 보이지만 재선에 성공할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앞서 얘기한 대선 민심이나 대안정당의 출현, 경선 룰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을 하나로 묶어서 에너지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이른바 RE300 프로젝트 보고회가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용역 보고회에서는 1단계로 2034년까지 광주와 전남 북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2050년까지는 사용량의 3배를 생산해서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도 송전하는 구상이 보고됐습니다. 어느덧 6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 여름철로 접어든 건데요. 요즘 무더운 날씨 때문에 지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더운 날씨가 예상돼서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등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 구름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오전 출근길 무렵까지는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날이 맑게 드러난 만큼 햇볕은 더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발목을 다쳐 병원을 찾은 10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 어이없는 일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에 대해 위탁 의료기관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28일 오른쪽 발목 염자로 이 병원을 찾은 중학교 2학년 A군에게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형외과 진료 후 진통제 처방을 받고 주사실을 찾은 A군에게 병원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정성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실험이 충분하지 않아 임산부와 미성년자에겐 접종이 금지돼 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병원 측은 A군의 보호자를 불러 오접종 경위를 설명한 뒤 이상 반응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군에게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대로 있는 것들 다 보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언론 기자님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이 백신 접종실과 주사실을 따로 분리 조치하지 않아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예진표만 확인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에 대해 위탁 의료기관 취소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매뉴얼상의 약간의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역 당국에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진행하겠고요. 지난달에도 광주 서구에서 80대 노인이 30분 만에 2차례 백신을 접종하는 등 과접종과 오접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상인들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상무지구 상인회 70여 명은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방역 지침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소급 적용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집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샵 광주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상인과 광주시 관계자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광주 교사노조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 노쇼로 발생한 자녀 백신 맞기 캠페인을 펼칩니다. 광주 교사노조는 전체 학교 등교일을 앞당기고 집단 면역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 노쇼 백신을 접종한 교사들이 인증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자녀 백신 맞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당시 10살의 나이로 계엄군에 끌려가 가족과 떨어진 채 보호시설에서 자랐던 실종자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행방불명자 조사의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이 최후 항쟁을 벌였던 1980년 5월 27일의 옛 전남도청. 도청에서 일하던 어머니를 찾고자 수일 전 집을 나섰다 계엄군의 진압을 피해 다녔다던 당시 10살 조영우 씨. 조 씨는 이날 새벽녘 계엄군에 끌려 광주 송정리 군부대로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뭐 총 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 오도 가도 못하고 계속 이제 막 거기서 헤매고 있었죠.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그 버스 문이 열리더만 군인 둘이 딱 들어오더만 3일 동안 안 나오면 다 쏴버린다 하면서. 5.18이 지나간 조 씨의 삶에 가족은 없었습니다. 조 씨는 일주일간 군 막사에 지내다 계엄군을 피해 시외버스를 타고 도망쳤는데 도착한 곳이 서울이었고 이후 서울 부산의 복지시설에 지내며 폐쇄된 생활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부모, 형제의 생사를 확인한 것도 부친이 조 씨를 행방불명자로 신고한 1988년 이후였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인지 뭐 하여튼 기분이 굉장히 사람이 살아있는데 사망자, 실종자 이렇게 딱 명단 딱 보면은. 조 씨의 실종 이후 남은 가족도 불화와 조 씨를 찾는다는 이유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당시 4살이었던 어린 여동생은 5.18 이후 대부분 시간을 홀로 집에서 보내다 이를 가엾이 여긴 이웃의 신고로 화순 복지시설에 맡겨져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하니까 언니도 오빠 찾으러 간다 하고 서울로 갔던 것 같고, 그게 없었으면 가족이 헤어질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조 씨를 포함해 진상규명위원회는 군경의 증언과 진료 기록을 토대로 5.18 당시 효덕초 인근 야산에서 안매장된 채 발견된 4세 어린아이 등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로 41년간 드러나지 않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실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책이 공공도서관에 여전히 비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국회 도서관과 전국 대학교 도서관 45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원이 판매, 배포를 금지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와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가 일부 대학 도서관과 국회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념재단은 또 일부 도서는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 논란 도서를 비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여수 경도 개발 사업은 완공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큰 틀에선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기 의혹에 이어 사업 재검토 논란까지 겪은 경도 개발 사업. 사업 주체와 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 주체인 미래에셋 측의 경도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발언은 뜨거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지역민들에 대한 협박이고 지나친 언론 플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일부에서는 실제로 사업 포기를 위한 사전 포석이란 불길한 추측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가 너무 섣부른 게 아니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곧바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경도 주민들이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래에셋과 시민단체가 만나면서 소통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첫 만남일 뿐이어서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오해를 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업 재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방적인 표현으로 재검토라는 용어가 됐었는데 실제 20일 날 했었던 여수시 의회에서 했었던 그 내용은 재검토를 한다. 그런 명확한 표현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전남도와 미래에셋이 목표하는 2024년 말 완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전남도 건축경관심의에서 반려된 설계 변경에만 6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또 해수부 인허가 사항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여수 경도가 세계적인 해양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하고 더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 시민들께도 저희가 더 많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정말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단체도 적극 협력을 할. 미래에셋이 약속한 대로 공사를 서둘러 추진하고 지역사회가 그 과정에 함께하면서 소통하는 각각의 역할과 배려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목포와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단위 5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 일자가 자동 부여돼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혁신위원회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광주시에 권고했습니다. 혁신위는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 현재 27% 수준인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35%까지 끌어올리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배차 간격을 최대한 줄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보행자에게 친화적인 공간을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어민들의 대규모 해상 시위가 열렸습니다. 또 해양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대규모 방류도 이어졌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만 해상에 100여 척의 어선들이 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상 일본 선박이 방사능 오염수를 우리 바다에 방류하려 하자 어선들이 즉각 대응에 저지합니다. 우리 어선들의 강한 압박에 가상의 일본 선박은 연기를 뿜으며 이내 쫓겨 도망갑니다.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광양만 해상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어민들의 대규모 해상 시위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지역 어민들은 삶의 터전인 우리 바다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에 오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관양시 어민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핵테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해 나갈 것을 강력히 비탄합니다. 특히 지역 환경단체들도 우리 수산업계 전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구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평화와 경제, 생명의 공동체로서 태평양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어민들은 또 남핵과 환경오염으로 갈수록 황폐화하고 있는 바다수산 자원의 복원을 위해 광양만 해역의 10만 마리의 강섬돔도 방류했습니다. 지역 어민 주도로 열린 제26회 바다의 날 행사는 해양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바다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시 상반기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뒤늦게 확인돼 당초에 합격했던 응시자가 불합격으로 정정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광주환경공단 기계직렬 시험 문제 중에 한국사 70번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응시자 전원이 정답 처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탈락하게 됐고 광주시는 해당 응시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앞으로 출제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검수 프로세스를 확대해 문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광주환경공단 기계 일반직에는 8명 선발해 85명이 응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학을 맞은 올해 3, 4월 전남 지역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 학대, 교권 침해, 자해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와 자해 등의 경우 2달 동안 각각 32건, 56건이 접수돼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건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은 등교 수업 축소 등으로 인한 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심리 정서 치유, 소모임, 체험학습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이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을 개선해 비용 50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기술 연구를 진행해 농축기 성능을 개선함에 따라 하수 찌꺼기 처리비 등 약 12억 원과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환산 비용 38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하수는 하루 60만 톤인데 제1하수처리장의 찌꺼기 농축기 성능은 하루 2천여 톤이어서 그동안 재처리 과정에 비용이 많이 소모됐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응시자들이 공사립교사 임용시험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지난해 광주의 경우 같은 날에 공사립교사 임용시험 응시를 잡아 설립 유형이 다른 학교의 지원을 차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광주시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요구에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며 공사립 동시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광주대학교가 오는 11월까지 지역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광주대 일자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협력기관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것으로 채용정보 제공과 취업 상담, 청년 고용 정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지역 고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대학생활, 진로 탐색의 중요성도 안내하게 됩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구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횡단보도 미표시와 신호등 미설치 등 보행 안전시설과 관련한 사항이 116건,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CCTV 미설치 관련 15건 등 모두 253건에 달합니다. 감사위는 또 주정차 단속 CCTV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2억 8천여만 원을 추가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오늘부터 내년 신입생 원서를 접수합니다. 광주과학고에 따르면 지역 인재 전형 45명과 전국 단위 선발 45명 등 내년 신입생 90명에 대한 원서를 오는 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응시생들은 원서를 낼 때 의학학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진학지도 미실시와 장학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덧 6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 여름철로 접어든 건데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30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요즘 더위 때문에 지치신 분들 많으시죠?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등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 구름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출근길 무렵까지는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하늘이 맑은 만큼 햇볕은 더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내륙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보이고 있으니까요.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매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7도, 진도와 완도의 낮 기온은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에서도 오늘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더운 날씨는 지속되겠고요. 목요일 비가 내리면서 광주의 낮 기온 지금보다 7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기온 변화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